네, 대선은 한 2년 남았는데 여권 대권 주자 판도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월 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얘기를 직접 다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었는데 그거 다시 심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경기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는 기사회생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권 주자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다음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의원에 이어서 2위 자리를 아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상하세요? 물론 대선은 아직 한 1년 10개월, 8개월 남았나요? 예. 뭐 아직 네. 아직 상당히 먼 거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게 아니에요. 1년 네, 8개월 남았다. 금방 오긴 하지만요. 예. 그래도 뭐 저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가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사이클을 그리겠습니까? 그건 뭐 예.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하간 지금 경향적으로 이낙연 의원은 좀 떨어지는 추세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향적으로 좀 미묘하게 상승하는 구조였었는데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이중 구도였었는데 네. 지금 2강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여론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향 추세를 보게 되면 저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세대, 지역, 계층별로 상당히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남성과 경기 네.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지지가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반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에 긍정적인 평가라는 사람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당권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요동치는 과정들 자체가 두 후보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장 좀 취약한 측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친문 지지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반발 의식이 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중도 확장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두 후보의 2강 구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하지만 이 2강 구도로 가는 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민주당 두 후보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예. 이낙연 의원이나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는 박빙의 승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두 명의 후보가 네. 자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자기가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판결 후에 몇 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려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낙연 의원은 엘리트 대학 나왔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를 시도했더라고요. 엘리트 대학 나왔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거겠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엄청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그 식의 프레임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분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쫓아가는 분 아닙니까?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재미있어서 관심을 이끌 겁니다. 네. 이것이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네거티브를 서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여권 내의 세력 분열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이낙연 후보와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엔 친문 세력들은 두 분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으로서 대선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고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편 아닌데 저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나? 우리와 함께 길을 갈 수 있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지금 거부감이 있는데 예. 이 두 분이 앞으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친문 세력의 그런 마음을 얻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보다 예. 친문 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따라서 향후 권력 구도가 어떻게 다시 바뀔지 예. 좀 저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양궁 여자 특히 양궁 대표 선수는 한국 대표 선수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그러니까 두 대권 주자는 어쩌면 본선인 그 대선보다도 민주당 내에서의 민주당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티켓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바로 부동산 발언도 준비된 발언이에요. 저는 이거 미리 생각이 났다가 봉인이 해제되자마자 딱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주장하고 이런 좀 이른바 좀 과격하고 진보적인 그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가구 1주택이든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된다. 즉 자기가 그렇게 포퓰리스트도 아니고 과격한 사람도 아니다. 중도 서민의 대중을 막기 위한 저는 첫 이른바 정책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걸 함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 일성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나는 흑수저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프레임을 또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치밀하게 저는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저는 판결 여부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네.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친문 진영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그 우리가 친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그 공고해서 가야 될지 이 여부는 그 김경수 지사의 판결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그 전까지는 이 두 분의 네. 굉장한 어떤 프레임 전쟁이라든가 서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기 위한 메시지 전쟁이 저는 굉장히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도 사실 진행 중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은수미 성남시장이라든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 이런 것들도 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해서 봤을 때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뭐 이번에 이제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다면 다음 대권의 그 민주당의 경선은 그럼 김경수 지사까지도 대권 주자에 포함돼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김경수 지사는 다음이 아니라 차차기로 넘어갈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제가 또 무엇이든 경선에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거 저번 대선 경선에 나왔었고 그 경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에게 의미 있게 자기 위치를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전국적인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자기의 철학들과 가치들을 설명을 해야 하는 공간으로서 대선 경선만큼 좋은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친문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저는 올바른 판단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국민 여론 높으면 따라가는 거죠. 저는 친문이건 뭐건 상관없이 예. 국민 여론이 높고 당선 확률이 높은 후보를 만들어내지 않게 됐을 때 예. 국민들이 그럼 그 당을 뭐로 보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은데 내부의 계파 분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그 당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친문 진영이 어쨌든 압박과 압력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저도 국민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후보에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철학과 가치들을 갖다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이 그런 거죠. 한 후보가 가장 압도적인 1위였었는데 예. 갑자기 이번 판결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2강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친문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이 과정에 출렁임은 있을 것이지만 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앞서는 후보를 그 친문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걸 거스르는 친문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내 상당히 많은 비판에 직면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거에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화된 특정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노 그룹이라든가 지금도 이제 친문 뭐 그룹이라든가 그게 이제 당심에 영향을 주고
당에서의 선거에서는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줬던 거 아닌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 여론까지 이제 호전되게 하는 그런 계기를 근데 삼았었어요. 하나의 사례가 있죠. 예. 경기도지사 경선을 할 때 예. 친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있었어요. 전해철 후보가 근데 압도적으로 떨어졌었죠. 이재명 예. 후보가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네. 자,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 거에서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국회의원 300명에게 김 변호사님 예.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 이런 거에 좀 법안 협조를 해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저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가요? 일단은 뭐 의회를 설득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성남시나 어떤 경기도를 넘어선 전국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저 법이 원래 19대하고 20대에서 모두 발의가 됐었는데 임기 만료 때까지 처리가 안 되다가 2번이나 자동 폐기됐던 법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지금 수술실 CCTV를 설치를 이미 마쳤고요. 예. 민간의 확장에서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자기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다 지금 CCTV를 설치해 예. 놓은 거군요. 해놓고 민간에도 이제 계속 그 CCTV 설치 지원금을 줘서라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계속 설치하려는 그런 정책이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입법화 시에는 또 전국적인 지도자 위상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일단 이낙연 지사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지금 대선 전에 당권에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한. 불편도 예. 할 뿐더러 예. 그다음에 사실 위협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을 좋아하지 않는 이른바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지금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재명 지사죠. 저는 그래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10분인가 20분 내에 김부겸 지금 후보가 예. 바로 메시지를 보내줬던 게 그렇죠. 굉장히 그 상징적 사건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지금 굉장히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0명에 보낸 것도 대단히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관련 법의 상임위 위원들이나 이렇게 보내면 될 텐데 경기도 의원 출신들이나 그런데 네. 여야를 넘나드는 300명에 보냈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는 앞으로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이건 세 번째 전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당권에 가장 지금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예. 큰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의 마음과 이재명 지사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고 당에 확산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 이슈 메이킹에 있어서는 국내 어느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다. 탁월하죠.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상당히 또 국민 친화적인 또 모습도 보여주셨고 이번에 부동산 문제 이런 CCTV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천부적으로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예.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것이 권력 의지와 결합됐을 때 상당히 음. 무서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는 집중할 것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맞지 않는 뭐 예측을 좀 해보자면 예. 다음 주는 아니면 저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예. 열리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이재명 지사 여론조사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거 보여집니다. 맞지 않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사실 네.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국민이 입에 많이 회자될수록 사실 이 지지도 조사가 인지도 조사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뭐 이제 무죄 취지를 받았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결국에는 김부겸 이제 후보 같아요.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면 본인이 대권 후보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같은 영남 출신에 그리고 인지도와 지도가 높은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네. 김부겸 후보에 대한 상당히 정치력의 약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지금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좀 보죠. 이재명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이고요. 네. 이낙연 의원은
전남 영광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영호남 표심을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PK 지역,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주로 PK 지역 후보를 통해서 그렇죠. 소위 수도권과 호남 결집을 통해서 대부분 지금까지 대선에서 승리를 해왔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뭐 필승 방정식이죠.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회자가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전 핵심적으로는 지역구도 자체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뭐 TK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예를 들면 좀 아젠다와 이슈를 통해서 지금 뚫고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세게 치고 나가고 있지만 네.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속도 조절과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7대 5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파기환송이 7이고 5.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완벽하게 그것이 클린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걸 좀 속도 조절하고 완급 조절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그럴 네. 나름대로의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조절도 좀 필요하겠죠. 저희도 시간 조절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